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32살입니다. 아, 그럼 벌써 한물 같네요. 개발자는 30 넘으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불안정한 직업이죠. 다미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다시 생각해봐. 수아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뭐려? 결혼 말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서연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는 서연 민호 커플. 대체 왜 무시를 당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이노베이션 테크의 47층 회의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강 대표님, 정말 이 프로젝트를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료 임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회의실 안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현장 목소리 프로젝트는 간단했어요. 회사 최고 경영진인 자신이 1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개발자로 취업해서 현실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동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대 의견이 가득한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를 쓰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듣는 보고서로는 한계가 있어요. 6개월 후, 민호는 작은 IT 회사 디지털 솔루션의 개발팀 막내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모니터,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와는 너무 달랐어요. 신입 개발자 강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서 그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일 뿐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민호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사항, 그리고 개발자들을 단순한 코딩, 머신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까지.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는 퇴근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런 민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개발자, 커뮤니티 모임에서였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그는 서연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강민호입니다. 저도 처음 참석해봐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세요? 작은 회사예요.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규모 회사에 다녀요. 개발자 생활이 쉽지 않죠? 그 순간 민호는 서연의 눈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마음을 열어갔어요. 민호 씨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다른 개발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코드를 보는 시각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민호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것뿐이에요. 그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서연의 의심,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6개월이 더 지나고 민호는 서연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 공원의 작은 벤치에서였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 민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이노베이션 테크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거든요. 서연이 잠든 사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했어요. 여보, 또 야근해요? 어느 날 서연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민호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화면에 떠있던 복잡한 코드를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민호 씨가 쓰는 코드는 정말 고급이에요. 회사에서 그런 수준의 작업을 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 어느 날 서연이 대학 동창 모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 제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설렘 반, 걱정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친구들이요? 네. 대학 동창들이에요. 특히 수아 언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서연의 눈에 스친 복잡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친구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긴장감을 민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자신의 곁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프로젝트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어요. 하지만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곧 다가올 친구들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잠결에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호 씨,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모든 걸 말해야겠어.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팬 위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이런 소박한 아침, 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 일어나세요.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침실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깜빡이는 커서가 들어왔어요. 또 밤새 일하셨네요. 서연은 작은 한숨을 쉬며 민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서연 씨. 여보, 침대에서 주무세요. 몸이 아프시겠어요. 민호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화면에 떠있던 낯선 회사 로고를 보았어요. 이노베이션 테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예요? 서연의 물음에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아, 그냥 외주 작업이에요. 외주요? 네. 부업으로 가끔 하는 거예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그만뒀어요.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수아였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와줄 수 있어?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의 이름만 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대학 시절 수아와 서연은 같은 과에서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서연이 더 좋았어요. 교수들도 서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었죠. 하지만 졸업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아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반면 서연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수아 언니는 정말 대단해졌겠지.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서연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저녁에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힘드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좀 바빴을 뿐이에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제 대학 동창들이 주말에 모임을 한대요. 그래요? 좋네요. 저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물론이죠.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으시구나. 네, 그런데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뭐가 걱정이세요? 친구들이 다들 성공한 편이에요. 특히 수아 언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서연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개발자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수아와 서연은 처음에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며 친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경쟁 관계가 생겼어요. 서연이가 또 1등이네. 교수님이 서연이만 예뻐하셔. 다른 친구들의 말에 수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기억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아는 서연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졸업 후 수아가 실리콘밸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추가해주고 싶으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어요. 이제 수아 언니가 나보다 훨씬 앞서가겠지.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 옷은 너무 평범하고, 이건 너무 수수하고, 결국 서연은 가장 좋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더 비싼 옷을 입고 올 텐데. 그 순간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예뻐요. 정말요? 네. 정말 예뻐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모임 하루 전, 서연은 수아에게서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일 강남에 있는 라 메종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저녁 7시야. 서연은 그 레스토랑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높은 가격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괜찮아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모습에 서연은 신기했어요. 민호 씨는 정말 든든해요. 그럼요. 저를 믿으세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모임 당일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서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서연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분명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갈까요? 네. 가요. 민호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집을 나서면서 서연은 뒤돌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들의 집이 멀어져 갔어요.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작은 중얼거림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강남의 라 메종 레스토랑 앞에 서자 서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유리문과 금색 장식이 눈부셨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에 서연은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밥 먹는 곳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수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수아 언니.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수아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내 남편 김재현이야. 재현아, 이게 내가 말했던 서연이야. 안녕하세요. 재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은 서연 남편분이시고요. 수아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네. 제 남편 강민호예요. 안녕하세요. 민호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직업이 뭐예요? 개발자입니다. 아, 그래요. 수아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테이블에 앉자 다른 친구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다미는 유명 병원의 의사였어요. 은지는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남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재현이는 투자은행에서 일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남편은 대학 교수고요. 담이 남편은 의료진이고. 서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만 평범한 개발자의 아내인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뭐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아, 전업주부구나. 남편이 많이 벌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개발자면 요즘 돈 많이 벌지 않아?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재현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32살입니다. 아, 그럼 벌써 한물 같네요. 개발자는 30 넘으면 끝이잖아요. 재현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개발자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래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불안정한 직업이죠. 다미도 거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연은 견딜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그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대화는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다시 생각해봐. 수아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뭐려? 결혼 말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서연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저는 민호 씨가 좋아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아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현실을 봐야 해. 개발자는 미래가 불안해. 아이 낳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친구들의 말이 화살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 사이버, 공격 발생. 긴급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대.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공포가 레스토랑을 휩쓸었습니다. 서연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민호만 유독 차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지금이 무슨 전화 받을 때야? 재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없는 사이 친구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봐, 이런 상황에도 저렇게 무책임해. 서연아, 정말 이런 남자와 살 거야?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 사이버 공격이 15분 만에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해킹을 막아낸 것은 이노베이션 테크의 천재 개발자 강민호 CTO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TV 화면에 민호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랑스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V 화면 송민호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이노베이션 테크 강민호 CTO는 불과 15분 만에 국가 금융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현은 입을 벌린 채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야?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밤늦게 작업하던 모습, 고급 코드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웠던 태도까지. 서연아,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방금 알았거든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TV에서는 계속해서 민호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민호 CTO는 27세의 이노베이션 테크를 공동 창업한 천재 개발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재현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정체를 숨기고
일반 개발자로 활동한 것은 현장 목소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민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수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노베이션 테크는 유명한 회사예요. 재현도 급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민호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금 전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혜진과 담이, 은지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민호를 깔보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발자에 대해 편견이 있었나 봐요. 담이도 변명하듯 덧붙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무시였죠.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1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했던 걸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호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친구들이 당황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수아가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재현이 급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서연은 뒤돌아봤어요. 친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민호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정말 이노베이션 테크 CTO예요. 네. 맞아요. 민호의 답변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춘 순간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화났어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복잡해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를 믿지 못했던 거네요. 아니에요. 저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서연은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미안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거실에 앉은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민호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일반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SNS는 민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테크 CTO에 숨겨진 1년, 천재 개발자의 현장 체험 프로젝트, IT 업계를 바꿀 혁신적 실험. 모든 기사가 민호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화면을 내려보다가 멈췄습니다. 수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서연아, 어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전화 좀 받을 수 있어? 뒤이어 다른 친구들의 메시지도 줄줄이 도착했어요. 서연아, 어제 오해가 있었어. 사과하고 싶어. 민호 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친구들의 태도가 씁쓸했어요. 뭐 보세요? 민호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민호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같이 가실래요? 회사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가볼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민호의 진짜 세계가. 이노베이션 테크 본사는 서연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리로 된 47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와, 서연은 입을 벌린 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민호에게 인사했어요. 강 대표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를 구하셨네요. 모든 사람이 민호를 영웅처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야? 민호의 사무실은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게 제 일터예요.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민호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저의 아내 서연이에요. 민호가 서연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부회장 김정수입니다. 정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더 대단하죠. 1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회의실에서 민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발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예요. 야근 문화, 불합리한 대우, 나이 차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서연은 민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는 정말 개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에요. 개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민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멋있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말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 복지 프로그램을 맡아주실래요? 저요? 네. 당신이 적임자예요. 민호의 제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지만 부담도 컸어요.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요. 서연은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아였습니다. 받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언니,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만나요. 고마워. 내일 카페에서 만날까? 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6개월 후 서연은 이노베이션 테크의 개발자, 곡지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오늘도 중소개발사 방문이에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민호 씨와 함께 가요. 서연은 밝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람찼어요. 오후에 민호와 함께 작은 개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 민호가 일했던 그런 회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테크에서 왔습니다. 아, 강민호 CTO님. 사장이 깜짝 놀라며 나왔어요. 오늘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서연은 뿌듯했어요. 민호의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호의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개발자 목소리 프로젝트가 IT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개발자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랑스럽게 뉴스를 봤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덕분이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